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TJB는 소방 헬기 인명 구조 훈련 도중 30대 구조대원이 늑골이 부러지고 얼굴에 70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고 또 다른 대원도 다치는 사고를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약속된 높이보다 두세 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낙하 명령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소방노조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간의 헬기 운항과 정비를 맡기면서 직원들의 안전까지 떠넘긴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소방관 한 명이 15m가 훌쩍 넘는 소방서 옥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대전 소방본부가 위치한 시청 앞에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대청호에서 발생한 소방 헬기 사고와 관련해 소방노조 준비위원회가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초 약속과 다른 높이에서 낙하 지시를 내린 민간 헬기 기장과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소방 항공대장에 대한 책임. 평소 때처럼 3에서 5m 높이로 예정됐던 훈련이 갑자기 3배 가까운 10m 이상 높이에서 진행됐고 이 과정이 통제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장이 수신을 했더라도 소방대장이 위험하다 판단되면 그 수중 낙하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안전운항을 관리하는 운항통제관이 현장에 없었고 민간인인 헬기장을 통제할 항공대장 또한 훈련 진행 중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측하지 않고 자리를 이동하는 바람에 이 헬기의 위치가 애초에 예정되어 있던 3m 내지 5m에서의 정지 비행이 아닌 10m 이상 그리고 15m까지 올라가서 이 강화 훈련을 실시하는 것 만류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관리 소홀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측은 헬기가 이륙한 순간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훈련 진행 권한은 항공대장이 아닌 헬기 기장에 있으며 현재 항공대 운영을 중단한 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 밝혔습니다. 정기 점검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개선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해서 그 기간 동안 항공기 운항은 정비 기간 동안 운항 정지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전 소방의 설명이 항공대 헬기의 운항과 정비를 민간에 맡기면서 직원들의 안전 문제까지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사흘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마침내 해제됩니다. 특히 충남은 사적 모임 제한이 풀리는데 다만 일부 시군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8명까지 제한이 풀리는 대전에선 백신 접종 이후에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4건이나 발생해 집합금지 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시작돼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가 반년 만에 풀립니다. 충남은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인원 제한 없이 모든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는데 다만 일부 시군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등 몇몇 지역은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시행일 전까지 충남도와 다시 논의해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충남도에서 거리두기 인전 다시 또 행정명령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좀 1일 전에는 재논의를 해서 발표를 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아직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첫 2주 동안은 8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2주간 행사 모임은 100인 이상 금지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시간 제한은 모두 해제됩니다. 그동안 모임 제한으로 아쉬움이 컸던 시민들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스럽습니다. 7월부터 모임 계획을 많이 세우긴 했는데요. 솔직히 조금 변이 바이러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백신 접종하신 분들도 다시 또 확진자가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대전에서 백신 접종자가 다시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4건이나 발생한 것도 걱정입니다. 용산동 교회 70대 교인으로 화이자 2차 접종 후 한 달 만에 감염됐고 송천동 학원 집단 감염에서도 화이자 2차를 마친 40대가 확진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40대는 2차 접종 후 3주 뒤에, 미국에서 화이자 2차를 마친 10대는 7주 만에 감염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여부가 주목되는데 대전에선 알파 변이가 39명, 남아공에서 유래한 베타 변이 1명, 인도발 델타 변이 2명 등 42명에 달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총 42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40건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치명적이라는 델타 변이는 모두 해외 입국자로 입국과 동시에 격리돼 지역 감염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당국은 면역력이 부족하거나 장시간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백신 접종 뒤에도 감염될 수 있다며 접종 후에도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충남 천안 자동차 부품 공장 관련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전에선 또다시 노래방 관련 확진자가 추가되며 밤사이 대전과 충남에서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천안에선 지난 25일 풍세 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같은 산단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 직원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관련 확진자가 2개 업체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 둔산동에선 어제 확진된 노래방 종사자의 동료 4명과 지인 1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고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5명 추가되며 지역 내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천에는 한때 전국 최고의 피서지로 꼽혔던 동백정 해수욕장이 있는데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폐쇄됐습니다. 이후 40여 년이 지나 화력발전이 멈추면서 이 동백정 해수욕장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낙네들은 갯벌에서 해초를 캐고 조개와 쭈꾸미를 잡던 바다의 일상. 바로 옆에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고 놉니다.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모래사장에 몰려와 북적대던 곳. 전국 4대 해변의 하나로 동백나무가 유명해 동백정 해수욕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70년대 말 산업화란 해일이 밀어닥쳤습니다. 엄청난 높이의 화력 발전기가 등장하며 죽음의 재가 달리기를 40년. 천혜의 쪽빛 해변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화력 발전 1, 2, 3호기가 폐쇄된 뒤 동백정 해수욕장의 복원이 시작됐습니다. 산업화로 사라진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국내 최초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발전소 운영 주체인 중부발전과 서천군, 충남도가 함께 낡은 화력발전기를 걷어내 해수욕장을 되살리기로 하고 첫 삽을 떴습니다. 전체 복원 대상 27만 제곱미터는 은빛 모래사장과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생태 공간, 리조트 등으로 오는 2023년까지 꾸며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약 43년 전 옛 동백정 해수욕장의 그 사진과 측량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백정 해수욕장의 복원은 탄소 중립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앞으로 예정된 28기의 화력발전 폐쇄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어제 오전 5시 반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주택가에서 20대 A씨가 운전하던 렌터카가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동승자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인근 4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해 주차된 차량 넉 대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주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충청권에선 유일하게 양승조 충남지사가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1차 관문인 예비 경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30일까지 사흘간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내일 후보 등록에 나설 예정인데 중원인 충청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양 지사는 충청 유일의 민주당 대선 후보임을 강조하며 인지도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원인 충청을 잡지 못하면 민주당의 재집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양승조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충청을 대표해서 중원을 책임지고자 출마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는 양 지사를 포함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이광재, 김두관, 최문순 등 9명이 나섰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 예비 경선을 거쳐
9명 중 6명을 뽑는데 양 지사가 1차 관문을 넘을지가 관심입니다. 1차 관문을 넘어 9월 본선까지 안착한다면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컷오프가 되는데 6명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지역의 대표성도 갖고 또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하는 등 후보 간 연대 움직임은 변수입니다. 양 지사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청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재명, 이낙연 등 유력 후보들이 양 지사를 향해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양 지사의 출마 선언식과 출판 기념회엔 빅3로 불리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3명이 모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대선 경선은 변화무쌍한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 의장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여야 이견만 확인했고 30일 여야 원내대표와 다시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고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스타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스타기업은 산업용 자동 제어기기 업체 KG오토를 비롯해 솔라에스티 등 모두 10개 업체로 지난해 평균 매출 166.2억 원, 평균 고용인력 57.4명, 전년 대비 매출 23.5%, 고용 증가율 7.7%를 기록한 곳입니다. 이들 기업에게는 앞으로 3년간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배정해서 성장 전략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검 부장단은 지난 24일 백 전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회의였지만 정기 인사에 앞서 부장검사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행위로 노정환 신임지검장은 부장회의 취지를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경찰청장인 이철구 치안감이 국내 경찰관 직위 가운데 두 번째이며 전국 7명에 불과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충청권에서 치안정감이 배출된 건 3년 만으로 내년 경찰청장이 퇴임하면 경찰청장 후보군에 오르게 됩니다. 이철구 치안정감 승진자는 서천 출신으로 대전 동산고를 거쳐 경찰대 4기로 경찰에 입문해 주로 수사계통에서 근무해왔습니다.